종목은 대체 왜 시간입니다. 종목을 통해 시장 살펴볼 텐데요. 화제가 된 첫 번째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받쳐줬다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장중한 때는 인트론 바이오가 한 24%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2% 가까운 상승에 그치고 있네요. 일단 이슈는 슈퍼박테리아 바이오 신약 기술 수출이 공시로 떴기 때문입니다. 규모는 7,500억 원 규모이고요.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112억 원 우선 수령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승폭 많이 줄인 채 진행되고 있는 인트론 바이오 먼저 챙겨보고요. 5G 관련주 하나 볼까요? 오이솔루션을 보겠습니다. 4% 넘는 상승으로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3분기 때 실적 흑자 전환했습니다.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개선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 5G 기술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선두에 설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오이솔루션 지금은 14,5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보험주 중에 메리츠화재 보겠습니다. 4.58% 상승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네요. 업계 최고의 성장,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기도 했는데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21,7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고캠바이오 보겠습니다. 9%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나서 특허권 취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어제 9% 올랐고 오늘도 9% 가까이 오르고 있고 이렇게 강한 모습인데요. 내용이 항체, 활성제, 결합체와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오늘 바이오 전문가 오시는 날이거든요.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보겠습니다. 참 잘 갑니다. 52주 신고가 또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은 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55,5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 정말 서프라이즈한 성적표가 또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통신주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20년까지 통신주 주가가 지금보다 곱하기 2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SK텔레콤 기준으로 곱하기 2하면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주가가 되는데요. 이거 진짜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통신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는 오늘 울상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수요 감소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도 위협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들, 이런 다양한 악재들 속에 오늘 많이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IT주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고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한 IT 대표주들 그리고 줄줄이 다 오늘 밀려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겁니까? 저는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는 글쎄요 의견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좀 여전히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 만들기는 해요. 근데 그 지난 2017년도에는 진짜 이게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모든 장밋빛 전망밖에 없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그게 이제 고점을 찍고 데이터 센터들이 여기서 더 증축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좋아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사실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마존이에요. 다들 구글이나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존이 한 40%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2분기부터 신규 투자를 거의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네. 1위 사업자가 안 하기 때문에 물론 2위 사업자가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지만은 1등이 안 하는데 사실 2등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시장이 커질 수는 없거든요. 1위가 계속해야 그거는 마켓 플레이어가 돼서 끌고 가는 상황인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또 추가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추가된 악재가 있는 게 중국에서 이제 디램 투자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에 대한 이거 담합했다, 가격 담합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반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놓고 그거는 그냥 한국 반도체 죽이기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아요를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IT에 대한 조금은 우려스러운 시각이 짙어지는 또 오늘을 보내요. IT주 오늘도 저희는 글쎄요 도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밀릴 때 좀 방어하는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통신주 저희 살펴볼 텐데요. 또 성장주로서의 역할도 요즘은 기대가 되는 통신 쪽입니다. 2배 간대요. 하나금융 투자에서 본 바로는요. 주가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익면은 괜찮다라고 봐요. 이익면은. 네, 근데 네. 주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2배 지금 여기서 2배면은 SK텔레콤 기준으로는 거의 6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좋다고 이 근데 정도로 5G에 의미할까요? 대한 부분들이 사실 끌어올릴 수 있는. 왜냐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요즘 사용자들이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은 10기가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고품질의 영상을 많이 네. 보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해상도가 720이 아니고 1080 아니면은 뭐 4K라든지 이렇게까지 많이 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부족한 니즈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10기가라고 해도. 네. 근데 5G로 넘어가면은 만약에 사물 인터넷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더 방대하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가는 수준이 예전에 우리 그 LTE 쪽으로 넘어갈 때랑 흡사하게 좀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딱 까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공적이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있겠죠. 그리고 뭐 유틸리티 성격상 뭐 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방어하는 성격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긍정적이기는 한데 저도 그래서 좋아요를 드리고 싶지만은 이게 좋아요를 따지자면 강력 좋아요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는 괜찮다. 왜냐면은 네. 예전에 우리 LTE 그 넘어갈 때 뭐 광고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5G 한다고 해서 광고 나타나는 거 많이 없거든요. 마케팅에 대한 비용 절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좋아요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긴 한데 이 좋아요라는 도장 안에 있는 의미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 어쨌거나 오늘 시장에서 강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엔터주 쪽으로 한번 가보죠. SM을 꼽아 와봤습니다. 잘 나갑니다. 3분기에도 깜짝 실적 내놨고 4분기에는 더 서프라이즈한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시고가 맨날이에요. 저는 부담스럽지만은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라고 오. 봐요. 왜냐면은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시진 말고 조정 시에 좀 들어가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엔터주를 말씀드릴 때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계속 여기서 네, 자료를 네, 그럼요. 보여드렸었죠. 네네네. 근데 오늘도 좀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일단은 업데이트가 된 SM 자료인가요? 기준으로 볼게요. SM 기준으로 물론 뭐 엑소 유튜브도 있지만은 SM 타운이 제일 많아요. 한 1,600만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난다 긴다 막 정말 잘한다라는 유튜브의 크리에이터가 한 100만 넘어가거나 한 200만 조금 안 되거든요. 1,600만 명이면은 단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팬보다 해외 팬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근데 여기 엑소 구독자 수가 한 200만 명, 그다음에 레드벨벳 한 100만 명 조금 안 되고 합치면은 뭐 대략 추산해서 한 2천만 명이라고 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IR 담당자한테 한번 전화를 했어요. 이거 좋네요. 네, 근데 네, 뭐라던가요? 유튜브는 알려줄 수 없다. 대신에 유튜브로 창출되는 이게 수익이요? 이거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럼 이익 기여도가 어디서 크냐? 저는 네. 사실 유튜브 좀 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애플 뮤직에서 되게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애플뮤직이요? 애플 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애플 뮤직은 이제 우리는 멜론이나 아니면 벅스나 네. 아니면 물론 멜론에서 가장 크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 해외 사업에서 보면 애플 뮤직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플 뮤직 우리나라 그 탑 100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은 네네. 엑소가 이번에 11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좀 뭐 그렇게 뭐 이번에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조금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상위권에 다 네, 보헤미안 상위권에- 랩소디 도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일단은 11위권이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상위권에 있다가 잠깐 네.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네, 잠깐 네. 밀려났는데 네. 저는 SM도 좋지만은 엑소가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좋지만은 최선을 주는 YG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니의 솔로 블랙핑크 구독자 수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1,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단일 아티스트 규모로는
제일 크긴 하거든요. 왜냐면 SM 타운은 엑소 있고 소녀시대 있고 모든 아티스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600만 명인데 네. 블랙핑크는 단일 아티스트에서 1,400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다, 진짜. 엑소의 네. 템포가 발매된 지 2주가 됐고 제니의 솔로 뮤직비디오가 발매된 지 1주 됐거든요. 네. 2배 차인데 네. 제니가 지금 조회수가 6,300만 명이고 엑소가 한 5천만 명 조금 안 돼요. 오. 제니가 훨씬 단일 아티스트로 뛰어넘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해외에서 인기는 확실히 YG 쪽에 조금 더 쏠려 있어요. 그래서 애플 뮤직에서도 보시면은 1위가 제니 솔로예요. 근데 이 수입이 상당하거든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국내에서도 먹거리가 있지만은 네. 방탄소년단 돈 다 어디서 벌었어요? 해외에서 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SM이라든지 YG도 해외에서 벌 수 있는 여력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엔터주는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엔터주 중에서는 YG 쪽에 손 네네. 들어주시는 거고요. 당연히 투자 의견은 좋아요입니다. 그리고 YG도 좀 눌림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오늘도 뭐 엔터주들 다 잘 나가고 있죠. 다 네.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YG는 한 4만 1,000원대는 조금은 부담스럽고 네, 네. 3만 8천 정도는 괜찮다라고 한번 기회를 주면 네. 좋을 텐데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G를 저희는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좀 이게 설명이 좀 쉽게 가야 돼서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게 시간 여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 빨리 주십시오.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합성의약품 파이프라인이 6개, 그다음에 AGC 기술이라는 게 13개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레고캠 바이오의 주요 기술이 뭐냐면은 이 ADC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경구용이나 약물을 뭐 투여를 했을 때 이 약이 항체와 결합이 돼서 만약에 암세포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이 항체가 네. 이 약물을 갖다가 운반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아, 이 약물을 갖다가 운반시켜가지고 이 링크로 연결된 게 이제 ADC 기술인데 이걸 갖다가 암세포에 넣어가지고 투입을 해서 이 약물을 수용체에 전달해야지 암세포가 죽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글로벌 빅파마들도 쉽게 도전을 못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항체에다가 이중 약물이 결합이 되면은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임상 네, 실험하다가 그러면 네. 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근데 레고캠 바이오가 이 ADC 기술을 계속 도전을 한다는 저는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요. 이게 라이센스 아웃 했을 때는 글로벌 가치로서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하이 리스크도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 2,000개가 넘는데 그 이형 성질에 대해서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저는 일단 의견은 좋아요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ADC 링커가 보통 화학기호 pH라고 쓰죠. 한 4에서 5에서 이 링커가 끊어져요. 약물 전달하는 게. 근데 7에서는 이게 링커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 세포에서는 pH가 7 정도 되고 암세포에서는 pH가 한 4에서 5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일반 세포에서 약물 전달할 때는 pH 7에서 4에서 5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약물 전달이 안전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것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레고캠 바이오는 상당히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진짜 역사적인 한 부분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성공이 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 붙는 저도 거네요. 이거를 뭐 다 알지는 못했죠. 근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기술도 상당히 괜찮게 원래 바이오도 상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이 레고캠 바이오의 이게 상상이 현실이 됐을 때는 라이센스 아웃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네. 엄청나게. 엄청 인트론 바이오도 뭐 이번에 대박 터지고 유한양이도 대박 터졌잖아요. 근데 네. 아니 이거는 솔직히 빅파마들이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더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못했는데 쟤네가 갖고 있으면 돈으로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레고캠 바이오가 성공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가치는 정말 유한양이 상한가 간 것처럼 물론 뭐 지금 당장 뭐 임상 실험도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레고캠 바이오도 뭐 지금 당장보다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네. 하지만 정말 좋은 기술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 회사가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였군요. 역시 바이오 업체들은 참 어려운데 이 한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레고캠 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내일장 탑픽 꼽아본다면 어떤 걸로 갈까요?
일단 레고캠 바이오로. 캔바이오. 예, 앞으로의 성장성에 한번 큰 점수를 줘 보겠습니다. 자, 3시 24분 향해 가고 있고요. 저희 이번 일주일 동안 로봇과 인간의 주식으로 벌이는 한판 승부 실전 트레이딩 대회 2018 X 챌린지 오늘 둘째 날입니다. 그 결과 안신의 앵커와 함께 확인하러 가겠습니다.